브로콜리와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브로콜리에도 최고의 궁합이 있고 나쁜 궁합의 식품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타임지가 지목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암세포를 잡아주는 1등 항암제소 브로콜리.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도 제대로 알고 드셔야 우리 몸에 좋은 것이지요. 궁합이 맞지 않는 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당신의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와 암까지 예방할 수 있는 브로콜리 정확하게 섭취하시는 3가지 방법과 피해야 하는 3가지 조합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 몸에 좋은 브로콜리 제대로 챙겨 드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 만점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건강에 유익한 정보 쉽게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여기저기 아프신가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화 현상이라 생각해서 그냥 참고 견디셨나요? 이유 없는 통증과 만성적인 피로는 대부분 탁하고 끈적거리는 혈액의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무기력하고 이유 없는 두통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먼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해 보셔야죠. 우리 몸의 대사산물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당연히 세포에 산소나 영양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정상 세포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거나 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탈리아어로 꽃이 피는 끝부분이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항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슈퍼푸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효능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설포라파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가 채소에 대부분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으로서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이겨내려면 양질의 설포라판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바로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염증과 싸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퀸즐랜드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항산화 시스템을 총괄하는 단백질 NRF2 성분이 브로콜리의 경우 1g당 33,000 유닛으로 다른 십자가와 채소인 양배추와 케일에 비해 그 항암 효과가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암세포의 생성을 감소시킨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증식에 필수적인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항암 효과가 가득한 브로콜리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최고의 섭취 방법, 반드시 쪄서 먹는다. 브로콜리가 함유한 항암 성분인 설포라파는 조리 방법에 따라 함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내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 의하면 찌기나 데치기, 조리기, 전자레인지에 돌리기 등 다양한 조리법을 실험한 결과 쪄서 섭취할 때 설포라판의 항암 성분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팀으로 1분간 가열했을 때 설포라판 함량이 약 94% 유지되었으나 3분 이상 조리하면 12%로 감소하였고 10분 조리 시에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수프로 오래 끓여 드시게 되면 유익한 항암 성분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영양을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브로콜리를 조리하실 때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거나 오래 끓이는 방법보다 스팀을 이용하여 빠르게 조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타민C 함량은 생 브로콜리에 더 많더라도 살짝 찌거나 익힌 브로콜리 비타민C 흡수율이 더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C는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강화해 줍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의 함유량이 무려 귤의 6배, 레몬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저하될 때는 보약보다 브로콜리를 꼭 드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브로콜리 최고의 섭취 방법 2번째, 미리 잘라둔다. 브로콜리를 자르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설포라판이 합성됩니다. 실험 결과 브로콜리를 자른 뒤 90분이 지나면 항산화 성분이 3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를 조리하기 전 꽃 부분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기둥 부분을 얇게 썰어 놓은 뒤 잠시 보관해 주세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효소의 일종인 미로시나아제의 도움으로
항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미로시나아제는 비타민C에 의해 활성화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각으로 잘라놓은 브로콜리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 놓으면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수확 후 줄기 속의 영양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상온에서 3일이 지나면 비타민C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싱싱한 브로콜리를 고르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죠. 마치 사람의 뇌처럼 생긴 브로콜리에는 놀랍게도 뇌 건강 및 뇌를 튼튼하게 하고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 척수액을 채워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풍부한 인돌은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막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 제대로 섭취하는 최고의 방법 세 번째, 양파와 함께 먹는다. 브로콜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인터페론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이 작용이 극대화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양파를 넣고 함께 볶은 후 간을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를 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더 좋은 이유 알고 계시나요? 브로콜리에 풍부한 지용성 비타민 A의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리놀레산의 효능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기름은 비타민 C와 E를 추가로 더해주므로 최고의 궁합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양파, 브로콜리 함께 드실 때 볶아서 드셔주세요. 맛과 건강 두 가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조리법이 됩니다. 채소의 왕으로 불리는 브로콜리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를 비롯하여 B1, 칼륨과 인, 칼슘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양의 철분이 들어있고 동맥경화와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식물성 섬유도 가득합니다. 지금부터 브로콜리를 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3가지 궁합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브로콜리 최악의 궁합은 바로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입니다. 심장질환이 있어서 혈전용해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브로콜리를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는 시금치보다 4배나 높은 칼슘과 비타민 K를 함유하고 있어서 뼈 건강에 좋고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브로콜리에 풍부한 이 비타민 K가 와파린의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하는 것을 도와주는 성분으로 항응고제와 같이 드시게 되면 약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타민 K 때문에 브로콜리를 피하시거나 전혀 드시지 않을 필요는 없지만 브로콜리가 혈액을 타고 체내에 접근하는 약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브로콜리를 2컵 분량 약 160g 이상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와 최악의 궁합,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위장 질환입니다. 브로콜리는 찬성질의 채소로 장이 예민한 사람의 경우 과하게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브로콜리처럼 포드맵 음식이라고 불리는 식품들은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발효되는 갈락탄이나 젖당, 과당, 폴리올 등을 통합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소화 효소로 잘 분해가 되지 않고 대부분 소장에 그대로 남게 되어 장내 세균에 의하여 발효됩니다. 이렇게 남은 당은 그만큼 수분을 머금어 설사를 유발시키고 장내 세균을 증식시켜 과도한 양의 가스를 만듭니다. 또한 장을 팽창시키면서 복부팽만이나 복통을 유발하고 과민성 장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이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거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브로콜리와 최악의 조합은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요오드 결핍으로 인해 갑상선이 약해진 경우입니다. 브로콜리가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고이트로겐 성분이 체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갑상선이 약한 분들이 브로콜리를 그냥 섭취하시면 갑상샘의 기능 회복이 더뎌집니다.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생즙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익혀서 드세요. 요오드 합성을 방해하는 고이트로겐은 열에 매우 약한 성분이므로 열을 살짝 가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숫자화가 채소 특유의 알싸한 맛을 내는 설포라판 역시 매일 적정한 양을 익혀서 섭취하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하루 권장량 160g, 한입 크기로 약 6송이 분량을 반드시 지켜서 드셔야 하는데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질소 화합물이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만으로는 질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영양과 치료제의 조합은 약해진 갑상선을 회복시키고 증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브로콜리는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스웨덴 당뇨센터의 연구팀이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약 4주간 브로콜리 농축액을 먹인 결과 혈당 수치가 무려 23% 정도 떨어져서 당뇨약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브로콜리의 당지수 역시 15로 매우 낮아 당뇨 환자도 마음 놓고 드셔도 좋은 채소입니다.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설포라판이 함유되어 있어 식전에 브로콜리를 조금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에 있는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작용을 하므로 고혈압 증상이 있는 분들이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 잘 드시기 위한 꿀팁을 소개합니다. 브로콜리에는 벌레가 많이 기생하고 있어서 세척이 아주 중요한 채소입니다. 꽃봉오리 사이에 들어있을 수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식초에 탄 물에 꽃송이 부분을 잠기도록 뒤집어서 담그신 후 그릇으로 눌러서 약 15분간 놓아두세요. 또한 브로콜리를 마디별로 작게 잘라서 밀가루를 한 스푼 넣어서 세척하시면 밀가루 전분이 세균과 이물질을 흡착해서 더욱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로콜리 제대로 드시는 3가지 방법과 함께 드시면 건강에 해로운 궁합 3가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영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제대로 먹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반드시 쪄서 먹는다. 둘째, 미리 잘라서 놔둔다. 셋째, 양파와 함께 먹는다. 브로콜리 드실 때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 첫 번째,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약. 두 번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기타 위장질환자. 셋째, 갑상선이 약하거나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정확히 알고 제대로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브로콜리는 암을 예방하고 뇌 건강에 도움을 주어 치매까지 막아줄 수 있는 최고의 야채입니다. 미국에서 8년 동안 추적 관찰한 임상 연구에 의하면 브로콜리를 일주일에 5회 이상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향후 전립선 암 발병률이 약 5분의 1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몸에 좋은 브로콜리 정확하게 알고 꾸준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